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든 전기쟁이들의 기본 13번째 강의 고유저항, 고유저항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유저항하고 고유저항률 이것이 같으냐 다르냐, 또 경동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6분의 1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때 97을 퍼센트 도전율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이 전체를 한번 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유저항의 정확한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전기도체의 형상, 즉 모양과 크기, 이것과 무관한 재료 고유의 전기저항값, 이것을 고유저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도체 고유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동선의 고유저항 값은 58분의 1, 아니면 우리가 소수로 표현하면 0.0172 이렇게 값이 되는데, 연동선의 고유저항 값은 얼마냐? 0.017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0.0172의 값을 갖고 있는 도체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연동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질, 즉 도체 고유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유저항의 단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항 R은 고유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고유저항을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 이게 단면적이 넘어가고 거리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로만 보겠습니다. 단위로만 보면 저항 곱하기 거리분의 단면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단면적은 미리미리의 제곱, 그 다음에 거리는 메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체에서의 고유저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도체의 메타의 제곱으로 표현하기는 부담스럽죠. 따라서 도체의 단면적은 미리미리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단위만 보게 되면은, 자, 미리미리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의 제곱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1 메타는 10의 3승 미리미리가 되는 거니까, 이 미리미리는 메타로 환산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의 제곱은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것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메타 하나씩 약분되면 10의 마이너스 6승 5옴 메타, 이게 바로 고유저항의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센티메타로 환산하게 되면 1메타는 10의 제곱 센티메타가 되니까, 여기서 10의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나눠지면 10의 마이너스 4승 5옴 센티메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법은 10의 마이너스 6승 5옴 메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의 고유저항은 얼마냐? 그러면 크기는 0.0146,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승 5옴 메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구리의 고유저항은 얼마냐? 그러면 0.0172 이렇게 얘기하면 단위는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6승 5옴 메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0.0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5옴 메타 이런 식의 단위가 되니까, 얘를 1.72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 5옴 메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체라고 얘기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범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1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부도체는 10의 4승에서부터 1까지의 고유저항의 값을 갖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고유저항 값이 어떻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최신 송배전공학 송길령 교수께서 지은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배전선용 경동선, 단선 이렇게 해서 지름이 5mm인 경우에는 단면적은 19.64, 그다음에 중량은 174.6 kg/km, 그다음에 저항은 0.905 ohm/k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단면적이 19.64mm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단면적으로 1km에 해당되는 무게는 174.6kg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 19.64mm 제곱의 도체에 1km에 해당되는 저항값은 0.905 oh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경동선의 중량을 통한 비중, 그 다음에 경동선의 저항을 통한 고유 저항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중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비중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kg per m의 3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의 무게 내지는 1세제곱미터의 질량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비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았던 이 도표로부터 요것만 간단히 갖고 왔습니다. 단면적이 19.64mm의 제곱의 도체로서 1km에 대한 무게가 174.6kg인 경우에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 단면적이 19.64, 그 다음에 거리는 1km, 즉 1000m의 무게가 174.6kg이다 라고 하면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 그 다음에 거리는 1m, 1대의 무게는 얼마냐.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단면적 19.64mm의 제곱 곱하기 1000m.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피가 되는 것이죠. 부피. 예. 그래서 단위는 미리미리의 제곱 곱하기 메타. 이 형태가 되니까 전체 부피의 형태가 됩니다. 이때의 무게가 174.6kg이니까 1mm의 제곱 곱하기 1m. 이것에 대한 무게 X값을 구해보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때 X값을 정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8.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8.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미리미리의 제곱 곱하기 메타에 해당되는 무게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비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중은 kg per m의 3승으로 따져야 되니까, 자, 먼저 경동선의 무게, 1mm 제곱 곱하기 1m에 대한 무게는 8.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부피, 즉 m의 3승의 형태로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미리미리의 제곱을 메타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mm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가 되겠죠? 예,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분모로 올라가게 되면 10의 6승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8.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 곱하기 10의 6승의 per 메타의 3승, 이런 꼴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8.89 곱하기 10의 3승 kg m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10의 6승 약분하면 이제 10의 3승 되겠죠. 따라서 10의 3승 kg이라고 하는 것은 톤이 되겠죠. 그래서 8.89 톤 per 메타의 3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것을 MKS가 아니고 CGS 단위로 만들어내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예, 이렇게 되겠죠. 자, 8.89 곱하기 10의 3승 kg per 10의 6승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m의 3승이니까 1m는 10의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1m의 세제곱이면 이렇게 되니까 10의 6승 세제곱 센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의 6승도 다시 위로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올라가죠. 10의 마이너스 6승 올라가니까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 키로는 또 뭐가 돼요? 10의 3승 되지. 그래서 10의 3승이 2개, 10의 마이너스 6승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8.89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경동선의 비중은 얼마냐? 그러면 8.89 톤 퍼 메타의 세제곱 내지는 8.89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은 모든 전기쟁이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경동선의 고유 저항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표를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 단면적이 19.64mm의 제곱인 도체의 거리가 1km일 때의 저항이 0.905 ohm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요 그림으로 보면 요 단면적이 19.64고 그 다음에 1km 즉 1000m일 때의 저항값이 0.905니까 이것을 고유 저항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이 식에다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은 저항값 0.905 그 다음에 1000m 그 다음에 면적은 19.64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5m다. 자, 요것을 계산하게 되면 0.905 곱하기 19.64면 17.774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7.774 이렇게 나오니까 요것을 소수로 환산하면 0.0177 이렇게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0.0178로 하게 되면 단위도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6승 5m가 나옵니다. 따라서 경동선의 고유 저항 값은 얼마냐 그러면 0.0178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승 5m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연동선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0.0172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경동선은 0.0178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섬은 0.0282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고유 저항률 그 다음에 퍼센트 도전율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선의 고유 저항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연동선과 경동선과 알루미늄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도체들이니까 자 연동선은 0.0172 경동선은 0.0178 알루미늄선은 0.028이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0.0172 요 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보세요. 0.0172라고 하는 것을 분수로 바꿔보게 되면 자 소수점이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만분의 172가 될 것이고 자 이건 이제 번분수 형태로 172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72분의 만 전체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72분의 만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58이 나옵니다. 따라서 58분의 1 이게 바로 연동선의 고유 저항 값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경동선도 0.0178이니까 분모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분의 178 그 다음에 178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죠. 번분수로. 그래서 178분의 만 전체분의 1 이렇게 되면 178분의 만은 56이 나오니까 56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도 0.0282를 계산하면 35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고유 저항 값이라서 우리 기사분들께서는 58분의 1, 56분의 1, 35분의 1 이게 익숙하시죠? 네, 그런데 요 숫자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유 저항율
이래서 경동선의 고유저항률은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값이 나오는 것이냐, 이것을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고유저항을 PU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U법이 무엇이냐? 퍼 유니트라고 얘기하는데 요 퍼 유니트법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 유니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정의는 뭐냐면 어떤 양을 나타내는데 그 절대량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량에 대한 비로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정의가 뭡니까? INZ, 어떤 회로에서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그것을 INZ라고 표현하는데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전격 전압, EN이 전격 전압이니까 이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회로에서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값을 무엇의 비로소, 전격 전압에 대한 비로소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자,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양변을 10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n분의 INZ 이렇게 나오고 계시죠? 자, 이때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Z의 PU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Z의 PU다.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per 유니트, 즉 PU법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2n분의 INZ 그대로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러면 2n분의 INZ가 될 것이고 IN을 밑으로 내리면 번분수 형태가 되니까 IN분의 2n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IN분의 2n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임피던스 값이 되는 것이죠. 이때 임피던스 값은 n이 붙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전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IN이 내려왔을 때 전격 전류에 대한 전격 전압의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격 전류에 대한 전격 전압이 B, 그게 바로 뭐냐면 임피던스죠. 이때 임피던스는 전격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격 임피던스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이것을 기준값이다 이렇게 보는 기준값. 그러면 이 ZPU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격 임피던스 분의 임피던스 값. 다시 얘기하면 기준 임피던스 분의 임피던스 값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전격을 기준량에 대한 비로소 나타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임피던스 PU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다른 식으로 또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도 보죠. 우리가 전류의 PU다 라고 하면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전류의 기준값에 대한 전류값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압의 PU는 뭐냐면 전압 기준값, 즉 전압 베이스죠. 전압 베이스에 대한 자기 전압. 이게 바로 이제 PU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유효 전력의 PU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유효 전력의 기준값, 즉 유효 전력의 베이스분의 유효 전력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걸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항에 대한 PU는 무엇이냐? 저항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저항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반에 3명이 있는데 3명의 키가 얼마가 되느냐면 한 명은 180cm가 되고 또 한 명은 170cm, 또 한 명은 160cm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단위를 포함해서 당신의 키는 얼마입니까? A 학생은 180cm, B 학생은 170cm, C 학생은 160cm. 복잡하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세 개 중에 아무 것, 예를 들면 B 학생, 이 B 학생의 키를 기준값으로 한번 선정을 하자. 그러면 A 학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기준값 170cm에 대한 180c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위가 서로 없어지면서 대략 1.05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학생은 170cm에 대한 자기 키 170이 되겠죠. 따라서 단위가 없어지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의 그 기준 값에 해당되는 PU는 뭐가 되냐? 반드시 1PU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C 학생의 키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170cm에 대한 160cm, 약 0.95 PU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A 학생에 대한 키는 얼마냐? 1.05. 그 다음에 B 학생에 대한 키는 얼마냐? 1. C 학생에 대한 키는 얼마냐? 0.9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가지고서도 보면 무엇까지 알 수 있냐면 A 학생은 기준값에 대해서 5%가 크다. 그 다음에 C 학생은 기준값에 비해서 5%가 작다.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A 학생의 오리지널 키가 얼마냐라고 궁금해 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1.05에 170을 곱하게 되면 다시 180cm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키도 PU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키도 베이스에 대한 자기 키. 이게 바로 일종의 공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자기 키는 얼마냐? 그럼 어떻게 될까? 예, 키의 베이스 곱하기 키의 PU다.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 원래 값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U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동선, 경동선, 알루미늄 선에 대해서 PU법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동선은 아까 얼마가 되었었냐면 58분의 1이 되는 거고, 경동선은 56분의 1,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은 35분의 1 이렇게 됐었죠. 자, 이제 PU법으로 할 때 기준을 뭘로 할 거냐면 연동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연동선. 그러면 연동선의 PU 값은 얼마냐? 그러면 자, 기준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8분의 1. 이것에 대한 자기 값이 58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1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U법으로 할 때 기준으로 선정된 것은 무조건 1PU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동선은 58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값이 얼마가 됩니까? 56분의 1이 되겠죠. 자, 요것은 다시 번분수 형태로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58분의 얘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56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선은 어떻게 됩니까? 58분의 1에 대해서 3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58분의 35 전체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물론 56분의 58 또는 35분의 58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만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예, 0.97 값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러면 0.97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은 다시 어떻게? 0.97은 100분의 97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00분의 97 전체분의 1. 또 얘는 58분의 35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가 되냐면 약 0.6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100분의 61 전체분의 1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다시 얘는 얼마로? 97분의 100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얘는 61분의 100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PU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PU법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이 표를 보게 되면 자, 고유장 PU 값은 경동선은 97분의 100,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은 61분의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PU법으로 표현해 놨고, 그러면 원래 내 값은 다시 얼마냐?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자기 값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원래 자기의 키를 찾으려고 하면 키의 베이스 값 곱하기 키의 PU 값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유저항 값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해? 고유저항에 대한 베이스 곱하기 고유저항에 대한
PU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경동선의 자기값은 얼마냐? 그러면 고유저항값에 대한 기준값이 얼마였냐면 연동선을 기준으로 했죠. 얼마? 58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PU 값은 얼마였습니까? 97분의 100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제 경동선에 대한 고유저항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에 대한 고유저항값은 얼마냐? 그러면 R에 알루미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기준값이 58분의 1 곱하기 얼마? 61분의 100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 이 값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유저항 값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을 해석하게 되면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 이것을 계산하면 이 계산기 눌러보십시오. 이 눌러본 계산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0.0178이 나옵니다. 계산값 자체가. 또 요것도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당연히 0.028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고유저항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유저항 값을 경동선을 연동선의 값에 대한 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고유저항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58분의 1, 56분의 1, 35분의 1은 고유저항 값. 그 다음에 여기서 58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00,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 58분의 1 곱하기 61분의 100 이 자체도 계산하면 똑같이 0.0172, 0.0178, 0.028이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뭘로 표현된 거냐? 고유저항률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고유저항 값과 고유저항률은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값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이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도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가져와 보시죠. 이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고유저항분의 1을 받는 거죠. 고유저항분의 1. 즉 고유저항분의 1이니까 저항은 전기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정도인데 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정도. 그게 바로 전도도다. 이렇게 명칭을 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찾아낸 고유저항을 가지고 분의 1이 되니까 연동선의 전도도는 얼마가 되느냐? 고유저항분의 1이니까 1분의 1 얼마가 돼? 그냥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가 돼? 100%가 되는 거죠. 100%. 그래서 이 100%를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퍼센트 도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경동선을 갖고 따지면 경동선의 값은 얼마였냐면 여기서 58분의 56 전체분의 1이니까 56분의 58 되겠죠. 여기서 56분의 58이 고유저항 값이었는데 분의 1이 되니까 어떻게 돼? 58분의 56이 되는 겁니다. 자, 58분의 56 이 자체는 바로 전도도가 될 것이고 이 전도도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 도전율로 해서 97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경동선의 고유저항률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 할 때 이 97이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여기서 보면 퍼센트 도전율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따라서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 할 때 이 97이 퍼센트 도전율 또는 퍼센트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도전율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알루미늄 선도 전도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 식에 의해서 35분의 58이었는데 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58분의 35가 될 것이고 자, 이것에 대해서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61%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선도 퍼센트 도전율 그냥 도전율 값이 얼마가 되냐면 61%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61 이것이 바로 도전율 즉 퍼센트 도전율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다. 자,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고유저항 값을 이렇게 고유저항율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약산식 할 때 단상 2선식, 단산 3선식, 삼상 3선식, 삼산 4선식 할 때 요 식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자고 생각하고 자, 이것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